이번 시간에 우리 2024년 상시 3회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이제 배점이 총 35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대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타 작업 문제 보게 되면 총 3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1번 문제가 매크로를 이제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2번 문제가 차트를 이제 수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우리 프로시저에 대한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요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이제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다가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기타 작업 1번 시트로 왔더니 지금처럼 표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어요. 요 데이터 가지고 이제 우리 매크로 이제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F4번에서 F20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 F4번에서 F20번이 지금 이용 금액들이 들어있는 이 전체 영역 전부 다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역에다가 우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그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그 서식 적용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여기다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그걸 이제 설정하는 그 매크로를 이제 만들 건데, 그때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이용 금액이 그랬어요. 우리 지금 F열에 들어있는 게 전부 다 이제 이용 금액들이죠. 이 이용 금액이 만 이상이면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하래요.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하는데, 그때 이제 별표를 우리 셀 너비만큼 반복해서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 이제 숫자를 이제 표시하래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5천 이상일 때는 별표를 이제 셀 너비만큼 반복해서 이제 표시를 한 다음에 그 뒤에다 이제 숫자를 붙이래요. 그리고 그 외에는 숫자만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만 이상일 때는 빨간색으로 별표를 쭉 표시하고 셀 너비만큼 이제 반복해서 표시한 다음에 숫자를 붙여주면 돼요.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하는 거고, 5천 이상일 때는 그냥 별표만 셀 너비만큼 반복해서 표시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숫자를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 색깔이 들어가는 거는 만 이상일 때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만 이상일 때, 5천 이상일 때 이제 별표를 셀 너비만큼 이제 반복적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숫자만 표시해라. 그러면 얘는 이제 색깔도 없고 이제 별표도 안 붙이는 거죠. 그냥 숫자만 표시하래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표시 예하고 나왔는데, 만약에 이용 금액이 17,535다. 그러면 얘는 이제 만 이상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만 이상일 때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하래요. 빨간색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하는데, 셀 너비만큼 이제 별표를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하다가 뒤에다 이제 숫자를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숫자에 보니까 천 단위 구분기호도 들어가 있고요. 맨 뒤에 보니까 이제 원이라는 그 글자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5천 이상일 때요. 5천 이상일 때는 지금 여기 보니까 표시 얘가 9,450일 경우 그렇게 이제 나왔죠. 이렇게 이제 5천 이상일 때는 셀 너비만큼 별표를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반복해서 표시를 한 다음에 숫자를 표시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별표가 이렇게 이제 찍히고 그 뒤에 이제 숫자가 표시가 되는데, 여기도 보니까 천 단위 구분기호가 이제 붙어 있고 맨 뒤에 보니까 원이라는 그 글자가 붙어 있죠. 그리고 그 외에는 숫자만 표시해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외가 0일 경우 얘가 이제 예시로 나온 거죠. 0일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별표 이런 거는 표시가 안 되고 색깔 이름도 없어요. 그냥 숫자를 표시하면 되는데, 실제 값이 0일 때도 0, 1, 0이라는 그 숫자가 표시가 되고 그 뒤에 이제 1이라는 그 한글을 이제 붙여서 이렇게 이제 표시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가 됐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숫자 값들을 이제 표현할 때는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붙여야 되니까,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붙일 때 우리 방법이 샵, 샵샵샵이 있고 샵, 샵샵 제로가 있죠. 여기서는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샵, 샵샵 제로 그걸 이제 써서 0을 낼 때 또 0이라는 그 숫자가 나오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다가 전부 다 이제 원이라는 그 글자를 붙여줘야 되니까 요 원이라는 요 글자는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원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얘가 됐든 우리가 이제 숫자 값들을 표현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 10,000 이상일 때랑 우리 5,000 이상일 때는 별표를 이제 셀 너비만큼 반복해서 이제 표시를 전부 다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특정 내용을 반복적으로 표시할 때 곱하기 그 기호를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만약에 1000이라는 그 값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때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 표시 형식 중에 사용자 지정을 이제 선택해 주고 G표준하고 돼 있는데 G표준 얘를 이제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를 써주고 지금 문제에서 이제 별표를 이제 셀 너비만큼 반복해서 표시하라 그랬죠. 해서 별표 바로 뒤에다가 미음하고 한자요. 미음하고 한자 누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별표 요거 이제 특수문자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곳에 들어있던 그 값은 원래 숫자잖아요. 해서 그 뒤에다 그냥 샵 하나만 쓸게요. 샵 하나만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를게요.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셀 너비만큼 이렇게 이제 별표가 표시가 되다가 그 뒤에 이렇게 이제 수치값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된다고요. 지금은 제2열이 지금 너비가 요만하기 때문에 별표가 2개가 표시가 됐지만 요 제2열의 너비를 좀 넓게 해보자고요. 그러면 요 사이 J하고 K 그 사이에 이제 경계선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우리가 마우스 쭉 드래그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시키면 제2열의 너비가 이렇게 넓어졌죠? 넓어진 만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별표가 반복적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문제에서도 셀의 너비만큼 반복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해서 너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별표의 개수가 이렇게 이제 바뀐다고요. 그러면 요건 이제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이제 해 놓을게요. 해서 아까 제가 쓸 때 앞에다가 이제 별표를 붙여주고 그리고 미음하고 한자를 눌러서 우리가 특수 문자를 썼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표시 형식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별표가 우리 셀 너비만큼 뭔가 이제 반복하고자 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거더라. 그때 뭐가 이제 반복돼서 표시가 된다. 우리 그 뒤에 그 문자가 셀 너비만큼 반복해서 표시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여기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개발 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을 보게 되면 우리 단추가 있다. 이 단추를 동일한 시트 H3에서 H4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을 하래요. 그러면 H3에서 H4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다 이제 단추를 생성한 후에 뭐래라 텍스트를 서식 적용 요걸로 이제 입력하래요. 입력하고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서식 적용 이 매크로가 실행이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단추를 먼저 만들어 줘야 되겠죠. 우리 이제 단추를 만들 때는 개발 도구라는 요 메뉴에 우리 컨트롤에 삽입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삽입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양식 컨트롤 중에 우리 첫 번째 거요. 요게 이제 단추죠. 해서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 우리가 H3번부터 시작해서 H4번까지 이렇게 우리가 단추를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단추라는 거를 이제 생성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그러면 맨 위에 이제 매크로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서식 적용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서식 적용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매크로 이름 다 썼으면 우리가 매크로를 이제 기록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기록 단추 요거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기록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고 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그 대화 상자가 지금처럼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매크로 이름이 맞나 혹시 오타 같은 게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요.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는 순간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클릭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클릭했더니 맨 위에 보니까 이제 기록 중지가 떴고요. 아래쪽에 우리 상태 표시줄을 봐도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떴죠.
요렇게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매크로가 켜졌으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가 키보드가 됐든 마우스가 됐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매크로 켜졌으니까 우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일단은 우리가 F4번부터 시작해서 F20번까지 싹 다 이렇게 이용 금액이 들어있는 곳을 싹 다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해주고 우리가 셀서식으로 들어가 줘야 되겠죠. 셀서식 들어갈 때 그때 단축키가 우리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이라고요.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서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지표준하고 써져 있는데 이곳에 써져 있는 것들을 싹 다 이제 지우고 이제 문제 시킨 대로 우리가 서식 코드를 쭉쭉쭉 작성해주면 되겠죠. 지금 우리 만 이상일 때는 빨간색으로 표시해라 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해서 색깔 이름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조건도 붙었죠. 그러면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색깔 이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쓸 거예요. 대괄호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 여기다 이제 빨강 이렇게 이제 쓴 다음에 대괄호 닫아주고요. 다시 대괄호 열어서 이제 만 이상이다 라고 해서 크거나 같다 만 하고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표시 형식을 지정해 주면 되는데 그때 별표를 셀 너비만큼 반복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별표 찍어주고 반복하고자 하는 그 문자를 곱하기 뒤에 써주면 됩니다. 해서 미음하고 한자키를 땅 하고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별표 요 특수 문자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별표가 우리 셀 너비만큼 반복해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표시한 다음에 우리가 숫자를 이제 표시해야 되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게 만들어 줘야죠. 해서 우리가 이제 천 단위 구분교도 붙이고 원도 이제 붙여야 되니까 그 뒤에 찾아가서 샵 컴마 샵샵 제로요. 샵 컴마 샵샵 제로 원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원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한글이니까 우리 텍스트는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만일 때 우리 이제 끝났습니다. 만 이상일 때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쓴 거 이만큼 이제 싹 다 이제 복사를 해요. 이만큼 이제 블럭 접어서 복사한 다음에 그 뒤에 우리 세미콜론 찍어주고 붙여넣기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복사해서 붙여 넣은 거를 5000 이상일 때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때 색깔 이름은 없으니까 빨강하고 쓴 거 요거 이제 지워버리고요. 여기서 이제 5000 이상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5000 이상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5000 이상일 때도 별표가 셀 너비만큼 그렇게 이제 반복해서 표시한 다음에 그 뒤에다 숫자를 붙여라. 숫자 붙이는 거는 얘랑 어차피 똑같겠죠. 해서 요거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숫자만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그 뒤에 우리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 맨 뒤에다가 샵 컴마 샵샵 제로 그리고 쌍따옴표 묶어서 우리 원하고 요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서식 코드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지금 여기다가 작성되어 있는 거 얘는 지금 너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조금 이따가 우리 셀에다가 입력해 놓고 다시 한번 더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형식에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확인해서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서식이 다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매크로 기록 중지 시켜주면 되겠죠. 매크로 기록 중지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이제 블럭이 잡혀 있으니까 우리 비어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을 해서 블럭 해제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록 중지를 할 때는 맨 위에 있는 요 기록 중지 아이콘을 클릭해도 되고 상태 표시로 있는 기록 중지 요거 이제 둘 중에 아무거나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아래쪽에 있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할게요. 여기서 이제 기록 중지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다시 이제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이 떴다고요. 그 얘기는 기록 중지가 끝났다 그 얘기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매크로 만들 거 다 만들었으니까 이 단추에 이제 텍스트를 서식 적용 요걸로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요 단추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바로가기 메뉴가 뜨는데 여기서 텍스트 편집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면 이 안에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죠. 그러면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우리 서식 적용하고
직접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글씨만 이렇게 이제 입력해 놓고, 그리고 또다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해줘야 이곳에 이 단추에 이렇게 이제 텍스트 내가 입력한 게 들어간다고요. 그때 제가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풀 때 그때 이제 썼던 그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러면 요거 이제 서식 코드 지금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잘 구분하기가 힘들죠. 요거 이제 우리 띄어쓰기 좀 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 맨 앞에 있는 거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얘가 이제 두 번째 거, 그리고 얘가 이제 세 번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10,000 이상이야 그렇게 해서 물어본 거고, 여기서 이제 5,000 이상일 때를 써준 거죠. 그때 10,000 이상일 때는 빨간색으로 표시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우리가 색깔 이름까지 같이 이제 써준 거예요. 그리고 요런 이제 조건들 빼고 나머지 그 서식 코드만 봤을 때는 우리 별표 요거 이제 반복해서 출력해 달라. 그리고 그 뒤에 천 단위 구분기호 붙이고 원이라는 그 글자도 붙여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거죠. 그때 이 서식 코드는 샵,샵샵01 요거는 전부 다 똑같이 들어간 거고, 10,000 이상일 때랑 5,000 이상일 때 만 우리가 별표를 이제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곱하기 별표 곱하기 별표 이렇게 우리가 추가로 더 입력해 준 거요. 이렇게 하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F4번에서 F20번 그 영역에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적용하는 그 서식 해제 그 매크로를 이제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우리 동그라미 1번에서 이 이용 금액이 들어있던 이 영역들의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 형식을 전부 다 사용자 지정으로 전부 다 지정을 해 줬는데, 우리 동그라미 2번에서는 그 서식 적용했던 그 서식을 해제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하래요. 그때 우리 이제 개발 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에 단추, 이 단추를 H6에서 H7번 그 영역에 생성하래요. H67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 이제 단추를 만들고 우리의 텍스트를 서식 해제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우리 서식 해제 그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단추부터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발 도구라는 요 메뉴에 우리 삽입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때 첫 번째 이 아이콘이 우리 단추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우리가 H6번에서 H7번 그 영역에다가 이렇게 이제 단추를 쭉 드래그해서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우스 이제 손을 띄게 되면 매크로 지정 이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나타나죠. 그때 문제에서 서식 해제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매크로 이름은 서식 해제 이렇게 이제 네 글자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를 이제 기록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기록 단추 요거 이제 클릭하면 되겠죠. 해서 기록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기록을 클릭하고 나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매크로 이름 아까 쓴 거 맞았나 틀렸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가 우리 현재 통화문서가 맞나 확인만 해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매크로가 켜졌다고요. 매크로가 켜졌기 때문에 이 두 곳에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매크로가 켜졌으니까 이제 문제만 딱 풀어줘야죠. 해서 우리 이제 F4번 한번 클릭해주고 우리 F4번부터 시작해서 F20번까지 이 영역들 싹 다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설정한 다음에 셀 서식에 들어가야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이요. 컨트롤 숫자 1번을 눌러서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로 들어간 다음에 그때 범주를 우리가 이제 일반으로 설정해 주면 되죠. 문제에서도 표시 형식을 이제 일반으로 적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아까 표시 형식 바꿨던 게 싹 다 이제 해제가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비어있는 셀 또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기록 중지 해주면 돼요. 이번에는 기록 중지 요 위에 거 누를게요. 기록 중지 클릭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크로 기록도 끝났으니까 요 단추에 우리가 텍스트를 서식 해제로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단추 위에다가 마우스 포인터 갖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바로가기 메뉴가 뜨죠. 여기서 우리 이제 텍스트 편집 클릭이요. 그러면
우리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서식 해제하고 이렇게 이제 네 글자만 입력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네 글자 입력하고 비어있는 셀 또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그러면 이렇게 이 단추에 이렇게 이제 텍스트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밑에 이제 문제 밑에 보니까 셀 포인터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이 돼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지금 현재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서식 적용 요 이제 단추를 땅 하고 이제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셀 포인터의 위치에 상관없이 서식 해제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클릭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서식이 해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셀 포인터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둘 다 이제 실행이 되죠. 그러면 요 두 문제 다 맞았다는 그 얘기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매크로 작성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우리 이제 차트를 수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우리 차트는 반드시 이제 문제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라. 신규로 이제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자, 지금 우리 기타 작업 2번 시트로 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를 만들어 놨대요. 이 차트를 이제 지시사항에 따라서 우리 이제 편집하라고 수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때 이제 1번 보자고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기간이라는 그 계열이 있대요. 자, 우리 기간 계열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범례를 봤을 때 기간이 우리 이제 주황색 이 막대기를 보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 차트에는 실제로 나타난 이 차트에는 이 주황색 막대기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 기간이라는 그 계열의 차트의 종류를 우리 표시기는 꺾은 선형 요걸로 이제 변경한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간이라는 이 막대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때는 우리 이제 대출 금액의 파란색 막대기는 보이잖아요. 아무 막대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계열 차트 종료 변경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계열 차트 종료 변경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 오른쪽에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이제 대출 금액은 파란색이다. 주황색은 이제 기간이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때 각각 이런 이제 계열들마다 우리가 차트의 종류를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뜬다고요. 해서 기간 계열의 이제 차트의 종류를 바꾸더라도 꼭 기간 계열의 그 막대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서 특정 계열의 우리 차트의 종류를 변경시킬 때는 아무거나 아무 막대기나 그냥 선택해 놓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간 계열의 차트의 종류를 바꿀 거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꺾은 선형 중에서 우리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간 계열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바꿔달라 그렇게 된 거고 그때 보조축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이곳에서 보조축으로 쓸 거를 선택할 수 있죠. 해서 이 기간에 대해서 보조축으로 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랬더니 보조축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면서 이렇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 형태로 기간이라는 그 계열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차트의 제목을 추가하래요. 추가해서 B의 1번 셀에 들어있는 그 내용 그리고 기본 가로축의 그 제목이요. 그 제목도 이제 추가하라 그랬죠. 추가해서 A의 2번 셀과 연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근데 지금 우리 가로축을 봤을 때 우리 가로축의 제목은 따로 없죠. 없는데 이걸 이제 추가하라는 그 얘기고 우리 차트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보게 되면 지금 이 차트에는 차트 제목도 없어요. 그걸 이제 추가시키라는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이제 선택하고 나면 맨 위에 이제 차트 디자인이다, 서식이다 이런 이제 메뉴가 생성이 되죠. 그때 우리 이제 차트 디자인이라는 요 메뉴요. 이 메뉴에 이제 찾아가게 되면 지금처럼 맨 앞에 이제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이곳에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습니다. 해서 차트 요소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차트에 제목을 이제 추가시킬 때는 뭐 가운데 맞춰서 표시해라 아니면 차트 위에다 표시해라 그런 이제 지상은 없어요. 없으면 우리가 차트 그림을 보면 되죠. 우리 문제상에 있는 그 차트 그림 봤을 때 차트 위에 있으니까 그냥 차트 위에다가 넣어주세요.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기본 가로축에 그 제목도 집어넣자고요. 차트 요소 추가 다시 들어간 다음에 우리는 이제 축 제목을 집어넣을 거예요. 축 제목 중에서도 우리는 기본 가로 축 제목을 집어넣을 거니까 기본 가로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 제목도 들어갔고요. 우리 이제 축 제목도 들어갔죠. 근데 이곳에다가 이제 어떤 특정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차트의 제목은 우리 이제 B의 1번 셀이랑 서로 이제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B의 1번 셀에는 지금처럼 대출 현황이라는 이 제목이 이 B의 1번 셀에 들어있죠. 그리고 기본 가로축의 그 제목은 우리 A의 2번 셀과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때 A의 2번 셀에는 성명이다 요런 이제 제목이 써져 있죠. 요 제목이랑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목을 이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냐? 일단은 우리 차트 제목부터 하자고요. 이렇게 차트 제목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맨 위에 이제 우리 수식 입력줄이 있죠? 수식 입력줄을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커서가 이 안에서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때 우리 키보드에서 우리 는을 먼저 우리가 찍어주고 그리고 우리 이제 B의 1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 우리 B의 1번 셀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곳에 들어있던 그 내용이 차트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기본 가로축 제목이요. 기본 가로축 제목도 지금 이곳에 이제 생성이 되어 있죠. 요거 축 제목 요거 이제 선택해 놓고 우리 수식 입력줄 한번 클릭한 다음에 키보드에서 이제 는을 먼저 누르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A의 2번 셀 요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시트 이름과 A의 2번 셀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확인해 보면 이렇게 기본 가로축의 제목이 이렇게 이제 성명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우리 기간이라는 그 계열이요. 기간이라는 그 계열은 우리 요 꺾은 선형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계열에다가 우리 데이터 레이블을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이렇게 이제 꺾은 선형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이름도 표시가 되어 있고 값도 표시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때 어떤 특정 요소에 대해서만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모든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 레이블이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쭉쭉쭉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그 얘기요. 그때 우리 이제 요 표식의 기준을 봤을 때 요런 이제 레이블이 표시된 거는 표식의 기준을 봤을 때 위쪽에 이제 전부 다 레이블들이 다 표시가 된 거죠.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식 있는 꺾은 선형 이곳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모든 표식에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해 주면 데이터 레이블이 모든 표식에 다 들어갑니다. 그때 이런 표식들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이요. 선택하게 되면 모든 표식들이 다 선택이 됐죠. 그 상태에서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면 우리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라고 있어요. 데이터 레이블 서식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때 레이블의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떤 거 표시해달라 그걸 이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값은 이미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항목의 이름을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이곳에 항목의 이름하고 돼 있으니까 항목 이름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항목 이름과 값이 이제 같이 표시가 된다고요. 근데 그때 이 표식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표식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레이블들이 다 표시가 돼 있죠. 근데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우리 레이블의 위치는 위쪽이었어요. 해서 위쪽에다가 표시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의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레이블이 다 들어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창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3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을 표시하래요.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차트에다가 눈금선을 이제 추가로 이제 표시할 거예요. 해서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 있죠? 이런 곳에서 마우스 갖다 놓고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면 차트 자체가 이제 선택이 되는 거고요. 그때 차트 디자인에 우리 레이아웃에 보게 되면 우리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어요. 차트 요소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이곳에 보게 되면 우리 눈금선이라고 있고 눈금선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우리는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을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기본 주 세로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해서 기본 주 세로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요렇게 각각 이제 우리 항목들마다 항목들 그 사이사이마다 세로 눈금선이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범례 위치를 오른쪽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범례는 지금 아래쪽에 있죠? 해서 요 범례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요 범례 위에서 우리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범례가 선택이 되면서 화면 오른쪽에 범례 서식창이 나타납니다. 그때 범례 위치를 여기서 이제 지정해 줄 수 있죠? 그때 범례는 오른쪽에다 표시해달라. 여기서 이제 오른쪽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할 거 다 했으니까 범례 서식창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그랬더니 범례가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차트 영역이요. 차트 영역에 테두리를 우리 이제 둥근 모서리로 지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그러면 차트 영역은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 이곳을 한번 클릭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차트 영역 서식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차트 영역 서식창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우리는 테두리를 이제 집어넣을 거죠. 해서 테두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을 때 맨 밑에 보면 우리 이제 둥근 모서리 이렇게 있죠.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차트 영역 서식창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차트에 이제 모서리를 전부 다 이제 확인해 보면 둥근 모서리로 그렇게 이제 변경된 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도형 스타일이요. 도형 스타일은 색 윤곽선 파란 강조 5번 요걸로 지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이제 한번 선택해주고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우리 도형 스타일은 우리 이제 서식이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면 있어요. 해서 서식 메뉴 이곳을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도형 스타일하고 이렇게 있죠.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도형 스타일들이 나오는데 도형 스타일에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서 여기서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우리 도형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쫙 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색 윤곽선 파란 강조 5번 그거 이제 지정해 주면 돼요. 지금 이곳에 파란색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 보니까 색 윤곽선 파란 강조 1번이래요. 우리는 강조 5번으로 지정해야죠. 그러면 파란색이 또 이 뒤에도 있으니까 요 맨 위에 거 요거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 보니까 색 윤곽선 파란 강조 5번 얘가 이제 맞죠? 해서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테두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 색 윤곽선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주면 동그라미 5번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트를 이제 수정할 거 다 했으면 내가 지금 수정한 이 차트랑 문제 그림상에 있는 차트랑 싹 다 이제 내용을 다 비교해 주면 되죠. 우리 차트 제목은 맞는지 그리고 세로축을 우리가 바꾼 적은 없지만 얘도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그리고 보조축도 문제 그림이랑 똑같은지 범례도 똑같은지 가로축도 똑같은지 우리 축 제목 얘도 이제 똑같은지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꺾은 전형 요것도 이제 확인해주고 여기다 집어넣은 그런 레이블들 얘도 이제 똑같은지 확인해주고요. 그리고 눈금선 우리가 새로 눈금선을 추가시켰으니까 그것도 이제 맞나 싹 다 이제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겉에 있는 요 테두리 차트의 테두리 요것도 전부 다 이제 확인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과 내가 수정한 차트를 그렇게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문제 그림과 내가 수정한 게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수정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 같은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타 작업 3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처럼 표 1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고 지금 여기 보니까 정산이라는 요 이제 단추가 하나 있죠?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라 그 얘기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정산이라는 그 단추가 있는데 그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알바 정산이라는 그 폼이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개발 도구로 먼저 이동을 해주고 여기서 우리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디자인 모드 클릭이요. 클릭한 다음에 요 정산이라는 요 단추를 한번 클릭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뜨면서 우리 CMD 정산 클릭하고 이렇게 나타나죠. 해서 우리 정산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다. 그 버튼을 이제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요 사이에다가 이제 쭉쭉쭉 작성해 주면 돼요. 그때 문제상에 지금 나와 있는 그 폼 이름이 알바 정산이니까 알바 정산 점 쇼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해서 폼 이름 쓰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쇼만 써주면 여기까지 끝이요. 그러면 요게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니까 요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오면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선택했던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산 요 단추 이제 클릭해 보면 되겠죠. 해서 정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알바 정산이라는 그 폼이 화면에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된다는 그 얘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문제를 보니까 우리 이 폼이 이니셜라이즈 우리 이제 초기화가 됐을 때 정산1이라는 그 텍스트 상자가 있대요. 정산1 그 제목이 여기 써져 있으니까 요 텍스트 상자 요걸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텍스트 상자에 현재 날짜가 표시가 되고 그리고 날짜를 이제 변경할 수 없도록 잠금이 이제 설정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거는 얘를 이제 문제를 안 풀었으니까 지금처럼 정산일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지금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을 때 이곳에다 이제 뭔가 이제 우리가 값을 이제 쓸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요거 이제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은 요거 이제 폼 요거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고요. 우리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야죠. 해서 우리 메뉴 중에 비주얼 베이직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으로 되돌아왔는데 그때 우리 이제 폼이 이제 초기화가 됐을 때 그렇게 해달라. 그거 이제 작성해야죠. 해서 우리 이제 프로젝트 탐색기 여기서 우리 이제 폼에 보면 이제 알바 정산이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요 이제 폼 이름 위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폼이 이제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걸 이제 써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곳 있죠. 이런 곳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 우리가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유저폼이라고 지금 현재 되어 있고 지금 이 뒤에 클릭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뭔가를 이제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 이제 쓸 거예요. 해서 요 뒤에 거만 우리가 이니셜라이즈 요걸로 이제 변경시켜 주면 되죠. 그러면 유저폼 이니셜라이즈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폼이 이제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 내용을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때 우리 이제 여기 보니까 정산1이라는 그 텍스트 상자에 대해서 할 건데 그때 이제 컨트롤 병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그거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됩니다. txt 우리 정산1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다. 그 컨트롤에 우리 밸류 우리 밸류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이곳에다가는 현재 날짜가 이제 표시되게 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트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텍스트 상자에 이제 현재 날짜가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날짜를 변경할 수 없도록 잠금이 이제 설정이 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 그 컨트롤 명이 우리 txt 우리 정산 1이니까 정산 1에 대해서 락 속성을 이제 걸어주면 돼요. 해서 락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락을 걸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뒤에다가 true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두 줄 쓴 거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지 그거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도구 몸 중에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해주면 엑셀로 되도록 하겠죠. 그래서 우리 엑셀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로 되돌아왔고 그때 요 정산 단추 요거 이제 한번 눌러보자고요. 요 단추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정산 1하고 이렇게 현재 날짜가 떴어요. 떴는데 그때 커서는 이제 안에서 깜빡깜빡 거리죠. 우리는 날짜를 이제 변경할 수 없게 잠금을 이제 설정했으니까 지금 이곳에서 커서는 깜빡깜빡 거리지만 내가 이제 뭔가 키보드에서 뭔가를 누르거나 아니면 딜리트 키 그런 걸 눌러도 지워지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난 거죠. 해서 여기서 요 폼은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알바 정산이라는 그 폼에 입력 단추가 있대요. 자, 일단 우리가 정산 요 단추부터 눌러보자고요.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떴는데 이 폼에 보면 지금 입력 단추가 지금 여기 있죠. 이 입력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시트표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가 되게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하래요. 우리가 여기 이제 폼에다가 뭔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쭉쭉쭉 입력하겠죠. 요 정산일은 이제 자동으로 나올 거고 그리고 이름 이제 입력하고 근무일수 입력하고 일당을 입력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입력 단추를 땅 하고 누르면 우리 시트표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이요. 마지막 행 그러면 요 이제 마지막 요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죠. 이 다음에 연속해서 이제 입력이 되도록 추가되도록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다가 입력한 그 내용은 이 사행에 이제 쭉쭉쭉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정산일 지금 이곳에 이제 입력되어 있는 거는 이 칸에 이제 들어가야죠. 그리고 이름은 그 옆에 칸에 여기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근무 일수는 요 자리에 들어가면 되고 일당은 지금 요 자리에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수령액도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이제 첫 번째 지상 보게 되면 수령액 계산하는 그 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거대로 이제 계산한 다음에 그 값을 요 자리에다가 이제 넣어주면 돼요. 그때 우리 이제 A열이 이제 1열이고 B열이 이제 2열 그리고 C열이 이제 3열 D열이 이제 4열 우리 E열이 이제 5열이죠. 해서 우리가 요 이제 폼으로 봤을 때 맨 위에서부터 맨 위에 정산일은 이제 1열에 이제 입력되게 그리고 이름은 이제 2열에 그리고 근무일수는 3열에 그리고 일당은 이제 4열에 그렇게 입력이 되게 그렇게 해주면 되죠. 이런 열 번호는 절대로 바뀌지 않죠. 근데 지금 이 시트표에 어디까지 만약에 여기도 만약에 사람의 데이터가 만약에 쭉 입력돼 있고 여기도 만약에 입력돼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서 내가 폼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서 입력 버튼을 땅 하고 누르면 그 데이터는 이제 실행에 입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줘야 돼요. 해서 우리 행 번호 이 행 번호는 계속해서 변하죠. 데이터가 어떻게 입력되어 있냐에 따라서 행 번호가 바뀌니까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따로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때 입력행을 따로 만들 때는 지금 이 데이터로 봤을 때 그때 필드명은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게 여기 들어있지만 그 위에 표 1이다 라고 해서 얘도 지금 이렇게 이제 붙어있죠. 붙어있기 때문에 요 표 1 얘까지 하나의 이제 데이터로 전부 다 이제 인식을 한다고요.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구할 때 A의 1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이 폼은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고 그리고 우리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자고요. 해서 비주얼 베이직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왔죠.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입력 단추를 클릭했을 때 입력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입력 단추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CMD 입력 클릭하고 이렇게 떴죠. 해서 우리 입력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을 우리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요 사이에다가 이제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제 A의 1번 셀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이제 구할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입력행은 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A의 1번 셀에 기준으로 하겠다. A의 1번 셀에 로우 행 번호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고 뒤에다가 더하기 쓴 다음에 A의 1번 셀에 우리 점 찍어주고 커런트 레지온이요. 그래서 커런트 레지온하고 이렇게 우리가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로즈 카운트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코드 쓴 거 요거 잠깐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A의 1번 셀 점 로우하고 썼고 더하기 A의 1번 셀 커런트 레지온 로즈 카운트하고 이렇게 썼어요. 그때 A의 1번 셀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셀을 보고 얘기하고 이 셀에 로우 하게 되면 로우라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 여기서는 행 번호 구해달라 그거죠. 그러면 A의 1번 셀이니까 당연히 행 번호는 이제 1하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A의 1번 셀 커런트 레지온 여기까지만 딱 보면 지금 A의 1번 셀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요. A의 1번 셀의 기준으로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는 지금 요만큼이 되겠죠. 해서 이 범위에 로즈 카운트 행의 수를 구해달라. 행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거요. 지금 이렇게 이제 1행, 2행, 3행에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있으니까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에 행의 수는 3행이 되겠죠. 해서 요 뒤에서 나오는 그 값은 이제 3하고 그렇게 나온다고요. 해서 1 더하기 3에서 이제 4가 될 거고 그 4라는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입력행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폼에다가 이제 뭔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서 우리가 입력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을 때 그 내용이 우리 4행의 그 위치에 들어가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A의 1번 셀의 기준에서 입력행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코드를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다 구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입력된 그 내용은 1열에, 여기서 입력한 그 내용은 2열에, 여기서 이제 입력한 그 내용은 3열에, 여기서 입력한 그 내용은 이제 4열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계산한 그 값은 우리 수령액이죠. 수령액은 이제 5열에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코드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컨트롤 명 좀 확인하자고요. 자, 요 첫 번째 요 텍스트 상자의 이름은 우리 속성창을 보니까 txt 정산일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우리 이제 txt 이름이라고 그렇게 컨트롤 명이 써져 있고 그 밑에 칸은 우리 txt 근무 일수요. 그리고 그 밑에 칸은 우리 이제 txt 일당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셀에 이제 입력되도록 우리 코드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셀즈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내가 구한 그 입력행 컴마 1열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txt 정산일이요. txt 정산일에 들어있는 그 값이요. 해서 우리 밸류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리고 지금 요거 이제 한 줄 쓴 거를 그대로 컨트롤 C요. 컨트롤 C에서 복사한 다음에 그 밑에 들어가서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열 번호만 바꿔주면 되겠죠. 우리 2열 거, 여기다가는 이제 3열 거, 여기다가 4열 거, 여기다 이제 5열 거요. 그렇게 해서 우리 2열에는 이름이 들어가게, 3열에는 근무 일수가, 4열에는 우리 이제 일당이, 그리고 5열에는 여기서 계산한 그 수령액이 들어가게 그렇게 이 뒤에 것만 우리가 수정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두 번째 이 컨트롤은 txt 이름이라고 이렇게 이제 고쳐주고 세 번째 열에 들어갈 거는 우리의 근무 일수요. 근무 일수라고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열에 들어갈 거는 이제 일당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들어갈 그 값은 이렇게 이제 계산해 줘야 돼요. 우리 근무 일수를 우리는 입력행 컴마 3열에다가 우리의 근무 일수를 집어넣고 일당은 입력행 컴마 4열에다가 집어넣었죠. 해서 그 값들을 서로 곱해라. 그렇게 해서 요거 두 개씩 써주고 그 뒤에다가 곱하기 0.98 요것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요거 이제 복사할게요. 요거 이제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해서 요것만 이제 우리 3열이다 이렇게 바꿔주고 곱하기 그 뒤에 또 붙여넣기 해주고 여기다 이제 4열 거 곱해달라. 그리고 곱하기 써주고 그 뒤에다가 0.98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입력행 컴마 3열에는 우리 이제 근무 일수가 들어있고 입력행 컴마 4열에는 우리 이제 일당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두 개 값을 서로 곱한 다음에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 곱하기 0.98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계산한 그 값을 입력행 컴마 5열에다가 집어넣어달라.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코드 쓸 거 다 썼으니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그거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야죠. 해서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돌아왔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자고요. 찍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열렸죠. 그러면 여기 이름에다가 이순신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이순신이라고 입력해주고, 근무 일수는 이제 10일이다 그렇게 이제 입력하고, 일당은 하루에 뭐 30만 원이다 그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쭉 이제 입력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입력 단추를 땅 하고 이제 클릭했을 때 이 데이터는 지금 사행에 쭉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입력 단추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자, 지금 우리 폼에 들어있던 요 날짜, 이름, 근무일수, 일당하고 요 위치에 쭉쭉쭉 들어갔고, 그리고 우리 수령액은 요 식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또 입력 한번 해보자고요. 이순신 말고 이번에는 강감찬하고 이제 입력할게요. 그리고 근무 일수는 이제 5일이다. 그리고 일당은 이제 하루에 20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력 단추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 여기서 이제 입력되어 있는 이 데이터는 이제 오행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입력 단추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오행에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부 다 맞게 문제를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리고 요 마지막 지시사항 보니까 입력되는 그 데이터는 워크시트에 입력된 기존 데이터와 같은 형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이 말이 뭐냐? 우리 정산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입력하는 게 아니죠. 우리 이름하고 이제 근무일수, 일당 요것들을 이제 입력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근무일수를 입력할 때 5하고 숫자만 입력해야 돼요. 일당도 이렇게 이제 금액만 입력을 해줘야 돼요. 왜? 기존 데이터가 근무일수가 2다, 12만 원이다 그렇게 이제 들어있으니까 얘랑 똑같이 숫자만 입력해야 되는데, 근무일수를 만약에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할 때 5, 1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거나, 일당을 입력할 때 20만 원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기존 데이터와 같은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를 보고 아, 숫자만 써있네, 그러면 우리도 여기다 이제 입력할 때 숫자 값만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줘라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다 풀었죠. 그러면 요 폼은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알바 정산이라는 그 폼에 보게 되면 닫기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자, 일단은 정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보자고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떴는데, 그때 닫기 단추가 지금 이 위치에 있죠. 요 닫기 단추를 뭐 했을 때 우리는 클릭을 했을 때 그림과 같이 현재 시간이 표시된 그 메시지를 표시를 먼저 한 후에 폼이 이제 종료되도록 프로시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닫기 단추를 땅 하고 누르면 요 이제 메시지를 먼저 출력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요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는 순간 이제 폼이 종료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때 요 메시지 상자를 봤을 때 제목은 이제 종료라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고, 메시지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이곳에 보니까 19시 3분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얘는 지금 현재 시간이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때 현재 시간이 표시가 될 때도 시하고 분만 표시되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중간에 시다, 분이다 이런 이제 한글도 같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요 이제 메시지를 입력할 때도 맨 뒤에 보니까 폼을 종료합니다. 점도 찍혀 있죠. 그러면 요 점까지 똑같이 이제 출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이제 하나만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X 버튼 땅 하고 누르고요. 그리고 우리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자고요. 비주얼 베이직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왔고, 여기서 이제 닫기 단추가 여기 있죠. 이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걸 이제 써야 되니까, 요 닫기 단추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한 다음에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CMD 닫기 클릭하고 이렇게 떴죠. 그러면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코드를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닫기 단추를 땅 하고 클릭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먼저 띄워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메시지 박스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가 현재 시간을 표시할 때는 우리가 타임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시간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요 글씨들이 쭉쭉쭉 출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죠.
해서 우리가 이제 이 타임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형식을 지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포맷으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써 줘야 됩니다. 해서 타임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현재 시간이 나올 텐데 그 시간에 이제 형식을 이제 지정해 주면 됩니다. 우리 시간은 이제 19시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시간을 이제 두 자리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HH라고 써주고 그 뒤에다가 C 요 글자를 붙여달라. 그리고 한 칸 띄고 분을 이제 표시할 때는 NN 이렇게 이제 써주고 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한 칸 띄고 폼을 한 칸 띄고 종료합니다. 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요 점까지 똑같이 이렇게 이제 찍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형태로 출력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형식을 이렇게 쌍따옴표로 싹 다 이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포맷 함수 쓸 거 다 썼으니까 맨 뒤에서 포맷 함수 이렇게 가로를 닫아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메시지를 입력하는데 메시지는 이렇게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고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버튼의 종류를 이제 나타내주면 되는데 여기는 확인 버튼 요거 이제 하나밖에 없죠. 해서 버튼의 종류는 그냥 생략하고 쓸게요. 생략을 하면 확인 버튼 저거 이제 하나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제목 표시를 표시된 게 종료 두 글자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뒤에다 이제 타이틀을 입력하면 되는데 여기다 이제 우리가 종료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그럼 이제 메시지 박스가 먼저 뜨겠죠. 뜨고 나서 이제 우리 폼이 종료되게 그렇게 이제 해줄 거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unload me 그것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unload me하고 이렇게 써주면 끝이요. 자, 그럼 이것도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니까 엑셀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되돌아왔죠. 그때 정산 요 이제 단추 눌러서 폼 띄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닫기 단추만 눌러보면 되겠죠. 해서 닫기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떴어요. 그때 맨 위에 이제 종료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12시 15분 하고 이렇게 이제 시간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고 중간에 우리 띄어쓰기 여기 이제 되어 있는 거 맞죠? 그리고 분 뒤에도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 된 거 맞고요. 그리고 폼을 한 칸 띄고 종료합니다. 그것도 이제 맞죠? 그리고 맨 뒤에 이제 점 찍혀 있는 것도 똑같이 이제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떴을 때는 이 폼이 종료가 아직 됐다 안 됐다? 아직 안 됐더라.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를 먼저 표시하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 폼이 이제 사라질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폼이 이렇게 이제 종료가 다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프로시저 문제를 풀었는데 이 프로시저 코드 쓰는 거는 뭐 이번에 차는 크게 어렵지 않았죠. 이 문제를 풀면서 만약에 몰랐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꼭 머릿속에 집어넣고 지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기타 작업에 있는 요 이제 매크로 작성하는 거 그리고 우리 차트 수정하는 거 프로시저 작성하는 거 요 세 문제 이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요 문제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엑셀 파일에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 때 해설 같은 거 보지 않고 혼자서 문제만 딱 보고 문제를 능숙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